아름다운 우리 역사 10분 역공입니다. 지난 시간 이핏06 주몽과 고구려 건국 재미있으셨나요? 오늘은 이핏07 유리왕과 형제 분열 이야기입니다. 주몽이 죽자 부여에 남겨졌던 아들이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내려옵니다. 그 아들이 바로 고구려 2대왕 유리입니다. 그런데 졸본성에는 이미 주몽의 다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비류와 온조, 두 형제는 어머니 소선호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여에서 낯선 청년이 도착하게 됩니다. 유리는 품에서 부러진 칼 한 조각을 꺼내 보입니다. 주몽이 부여를 떠나며 숨겨두었던 신표였다고 전해집니다. 주몽은 부러진 칼을 맞춰보고 유리를 태자로 씁니다. 이 장면은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가 원래 비류와 온조의 자리였다는 점입니다. 두 형제는 어릴 때부터 졸본에서 왕자로 자라왔습니다. 어머니 소선호는 졸본 토착 세력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주몽이 나라를 세울 때 그녀의 재력과 인맥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여에서 온 아들이 단숨에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비류와 온조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형제 다툼 이상의 정치 구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부역의 새 왕과 졸본계 토착 세력의 충돌이 시작된 셈입니다. 졸본 세력은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까 경계했습니다. 비류와 온조의 어머니 소선호도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소선호는 주몽의 건국을 도운 핵심 동반자였거든요. 그녀의 재산과 인맥이 졸본 정착의 큰 미천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두 아들이 후계에서 밀려난 셈이었죠. 삼국사기는 이 갈등을 비교적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 형제가 무리를 이끌고 남쪽으로 떠났다고 전합니다. 어머니 소선호도 이 남하 행렬에 함께했다는 기록이 있죠. 한 가족이 한 나라 안에서 갈라서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비류는 미추홀, 지금의 인천 부근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온조는 위례성, 지금의 서울 한강 유역의 터를 잡았고요. 두 정착지의 운명은 곧 크게 엇갈리게 됩니다. 비류의 미추홀은 땅이 짜고 농사가 어려웠다고 전해집니다. 반대로 온조의 위례성은 한강을 끼고 빠르게 성장했죠. 이 위례성이 훗날 백제의 첫 도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편 졸본에 남은 유리왕도 안정만 누리진 못했는데요. 졸본 토착 세력은 여전히 그를 외부인처럼 바라봤습니다. 여기에 부여 쪽의 압박과 주변 부족의 견제까지 겹쳤죠. 유리왕은 새로운 도읍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정이 바로 국내성 천도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국내성 후보지는 압록강 중류의 분지 지역이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외적 방어에 매우 유리한 지형이었죠. 강을 끼고 있어 농사와 교역에도 적합한 자리였는데요. 유리왕은 이곳을 새 수도로 삼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삼국사기는 이 천도를 유리왕 22년의 일로 기록합니다. 졸본을 떠나 국내성으로 대읍을 옮긴 결정이었거든요. 이 천도는 단순한 이사가 아닌 정치적 결단이었죠. 졸본 토착 세력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였는데요. 왕권을 강화하고 새 출발을 다지려는 의도였습니다. 국내성은 이후 400년 넘게 고구려의 중심이 됩니다.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도 이곳을 기반으로 성장했죠. 유리왕의 결정이 고구려의 기틀을 단단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 천도 후에도 유리왕의 마음은 편치 않았는데요. 개인적인 슬픔이 그의 삶을 깊게 흔들고 있었거든요. 유리왕에게는 화이와 치이라는 두 후궁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다투며 왕의 마음을 어지럽혔는데요. 왕이 사냥을 떠난 사이 두 후궁의 갈등이 폭발했죠. 치희가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유리왕은 곧바로 그녀를 뒤쫓았는데요. 끝내 그녀를 데려오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 유리왕은 나무 아래에 잠시 앉아 쉬게 됩니다. 그때 노란 꾀꼬리 한 쌍이 다정히 날아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유리왕은 한편의 노래를 짓게 되는데요. 이 노래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황조가입니다. 꾀꼬리는 짝지어 노는데 외로운 이 몸 누구와 돌아갈까? 한나라의 왕이 남긴 노래라기엔 너무도 쓸쓸한 정서였죠. 황조가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국 서정시로 전해집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 유리왕조의 그 사연이 그대로 실려 있는데요. 왕의 사적인 슬픔이 정사에 기록된 보기 드문 사례였죠. 그런데 이 노래를 단순한 사랑 노래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유리왕은 왕권 안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주몽을 따르던 옛 신하들은 새 왕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비류와 온조 형제까지 이미 남쪽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그 외로움은 한 인간의 슬픔이자 한 군주의 고립이었던 셈이죠. 치희를 잃은 사건은 왕실 내부 갈등의 한 단면이었던 것이고요. 황족에는 그런 정치적 외로움까지 함께 깔려 있었던 거죠. 유리왕의 시련은 가정사로 끝나지 않았는데요. 주변에는 부여와 한사군의 압박까지 거세게 다가오고 있었죠. 특히 부여는 호시탐탐 고구려를 노리던 강대국이었거든요. 초기 대읍 졸보는 방어와 발전 모두에 한계가 분명했고요. 유리왕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왕은 새 도읍지를 직접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삼국사기는 이 천도의 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전하고 있는데요. 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돼지 한 마리를 놓치게 되었거든요. 그 돼지를 쫓아간 신하가 한 넓은 땅을 발견했죠. 압록강 중류의 그 땅이 바로 국내성 자리였는데요. 산으로 둘러싸여 방어가 쉽고 강이 흘러 농사도 가능했죠. 유리왕은 마침내 이곳으로 대읍을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기원 후 3년 졸본을 떠나 국내성으로 천도가 단행되었거든요. 이 천도는 단순한 이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요. 건국 세력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담긴 선택이었죠. 국내성은 이후 약 400년간 고구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리왕의 삶에는 또 다른 슬픔이 찾아오고 있었죠. 왕에게는 화이와 치희라는 두 명의 후궁이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 다투며 갈등을 빚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왕이 사냥을 간 사이 둘 사이에 큰 다툼이 벌어졌죠. 한족 출신 치희가 모욕을 느껴 궁을 떠나버리고 말았는데요. 유리왕은 뒤늦게 그녀를 쫓아갔지만 끝내 잡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왕은 한 그루 나무 아래 앉아 쉬게 되었죠. 그때 꾀꼬리 한 쌍이 정답게 논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답게 논이는 새 한 쌍이 왕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왕은 그 자리에서 짧은 노래 한 수를 읊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노래가 바로 우리에게 전해진 황조가입니다. 꾀꼬리는 짝지어 노는데 나는 누구와 돌아갈까? 라는 노래였죠. 삼국사기는 이 노래를 유리왕의 작품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노래에는 두 왕비를 모두 잃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죠. 한나라의 왕이지만 곁에 함께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황조가는 한국 문학사에서 가장 오래된 서정시로 꼽힙니다. 왕의 사적 슬픔이 2000년 넘게 우리에게 전해져 온 셈이죠. 유리왕의 시대는 분열과 정착이 동시에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비류와 온조는 남쪽으로 내려가 백제의 기틀을 닦았고요. 유리왕은 국내성에서 고구려의 토대를 다시 세웠습니다. 한 아버지에게서 시작된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진 것이죠. 그 갈라짐이 훗날 고구려와 백제라는 두 나라로 자랐고요. 한국사의 큰 줄기 두 개가 이 형제 이야기에서 시작된 셈입니다. 그리고 갈라져 나간 두 형제는 백제의 편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바로 알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